다음은 저희 물렸다리님, 네, 어서 오세요. 재미있는 필명을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은 헬릭 스미스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71,000원입니다. 네, 20% 가지고 계신데 오늘 한 방 맞았는데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주가는 5거래일째 밀려나면서 67,400원에 마감 나왔습니다. 한 방 맞았다는 건 아마 골드만삭스의 굉장히 부정적인 그 레포트를 보고 네,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셀 의견 냈더라고요. 네, 별로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김정선 전문가님? 네. 뭐 그 사람 직업이죠. 직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매도 레포트와 관련되어서 나왔을 때 주가가 왜 이렇게 반응이 좀 빠르냐면 이 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골드만삭스 요거 하나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은 잘 알면 상관없는데 네. 잘 모르면은 바이오제 관련되어서는 이제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레포트를 낸 원인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3-2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임상 관리의 어떤 부재, 네. 그다음에 이 실험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임상 실험에 대한 지연을 하게 되면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가치 하락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분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고, 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진행하고 있는 엔젠시스 DPN이 핵심이거든요. 당뇨병증, 신경병증 치료제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을 좀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가 안 통하게 되면.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근육 주사를 넣어서 실격을 좀 재생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한 25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이 25년 동안. 그래서 요번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오다가 작년도에 이제 3-1A에 대한 임상 실험이 실패를 하면서 네. 투자가들이 아이씨 힘들어 하면서 이제 이 폭락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용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맨 처음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A 환자한테 투여할 걸 B 환자한테 투여하고 B 환자한테 투여할 거를 A 환자한테 투여하니까 잘못 투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투자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나머지 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용어들이. 네. 근데 나머지 요인은 막 영어로도 되게 어려우니까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혼용사고. 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투자가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혼용사고라고 얘기했는데 왜 혼용사고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가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고, 그 다음에 발표했던 시점이 11월 말에 했는데 또 미뤄지고, 또 1월 달이라고 또 미뤄지니까 이거 거짓말쟁이나 이렇게 낙인 찍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혼용사고가 아니라고 한 거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상 3상에서 판매 인허가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환자의 누적수가 최소한 1000명은 돼야 된단 말이죠.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임상 2상 때는 45명의 환자에 대한 이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임상 3상에 대해서 507명에 대한 이 환자들을 25개의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임상실험을 담당하는 업체 가운데, CRO 업체 가운데 신생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데이터 오류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22개의 병원에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네. 3개의 병원에서는 데이터가 잘못 나와버린 거죠. 요것 때문에 507명 전체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거를 FDA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패로 나와버린 거예요. 22개의 병원에서 데이터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혼용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질 수 있었던 환자 수가 36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용사고가였으면은 507명의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2년 동안 막 돈 쏟아부은 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360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시니까 1000명을 채워야 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명을 또 임상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을 하지 않고 150명에서 200명씩을 쪼개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돈 아끼는 거를 CRO 업체를 2군데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실험을 진행을 할 때 3-1A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3개월 주지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주사를 투입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주지표였는데 임상 2상 때는 3개월 지표를 한 게 아니라 6개월 지표를 했거든요. 6개월 뒤에 변화를 관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1A에서 실패를 한 원인이 3개월 지표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6개월 지표로 늘려버리자. 네. 임상 이 상태에 썼던 방법으로. 아. 그러니까 FDA하고 논의하는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3개월로 했었는데 6개월로 하니까. 그럼 이게 타당하냐?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로 바뀌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환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을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은 150명에서 200명 그 다음에 하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3-3입니다. 이게 3-2고 3-3.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임상시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500명을 통째로 했었을 때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쪼개다 보니까 당연히 임상시험이 6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네. 알고 있는 내용을 교모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분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투자가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어떤 걸 우려를 하고 있냐면 후속 임상에 대한 3-2에 대한 거를 언제 재개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요것이 거거든요. 예. 환자에 대한 이제 투여를 언제 할 것이냐. 네. 이거 최종 마무리에 다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자들에 대한 모집이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 그것 아니에요. 때문에 다 시간이 지금 임상하는데 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150명을 전체적으로 모집하지 않고요. 75명부터 먼저 모집해요. 아. 그러니까 75명부터 먼저 절반만. 모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상대적인 피해가 적은 데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66,000원대에서는 강력한 방어가 아마 저는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회가 될 거고 66,000원대가 그 2015년도하고 2017년도 그 VM202 DPN하고 이제 PAD 임상 환자 투여했을 때의 가격과 승인받았을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제로 베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전 추가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비중을 늘리는 시점은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 나와서 늘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악재가 나왔었으면은 그 바로 살려버리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호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음봉으로 빼버렸으니까 바이오지가 올라가거나 다른 시장 괜찮은 거에 비해서 소외반응 받았으니까 굉장히 짜증났을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바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언제부터 가격 시세가 나온다고 보냐면 74,000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되는 시점부터는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저는 들들 볶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걸 좀 고려하시면서 그 어떤 추가 매수나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6,000원 뭐 지금 거의 금방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비중은 더 늘리셔도 되는 거죠? 근데 특별 가격 때는? 20%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한 10% 정도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한 5% 먼저 사놓고 아. 그다음에 나머지 5% 같은 경우에는 74,000원 돌파되는 거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물량을 다 늘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중요한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 좀 믿음의 베팅을 조금 더 해도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중을 조금 더 넣으시는 걸로 네, 방향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렸다리님, 네, 안 물리실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